네, 오늘 아침 여러 가지 일간지 기사를 보면은 자유조선이라는 기관이 뜨고 있습니다. 벌써 거기에 대해서 자유조선의 그 에드리안 홍이라는 친구가 뭐 북한 용병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치고 나오는 혹은 인신공격하는 그런 일간지도 있었디다마는 도대체 자유조선이 뭐야? 그리고 에드리안 홍은 누구? 자유조선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고 지금 무슨 일을 했나?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유조선이 원래 이름 자체는 천리만 민방위예요. 그게 천리만 민방위의 실체가 뭐고 누가 그 구성 멤버이고 어디서 시작됐느냐 지금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온갖 추측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보면은 미국 내에서 그 소위 말하는 북한 망명정부, 이름은 북한 망명정부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나름대로의 단체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설립은 안 됐는데 한 5년 전부터 만들어졌어요. 그 구성 멤버가 지금 천리마 민방이라는 그 북한 탈북자들로 만들어진 이 구성 멤버가 전 북한의 정찰총국에 근무한 친구들이나 특전사나 아니면은 북한 정보기관의 정예요원 이런 사람으로 있다가 뭐 멕시코나 뭐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탈북한 사람들이 미국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가 아니라 이제 최종적으로 미국에 들어가 앉아서 정착하고 앉은 사람들이 만든 그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럼 그렇게 판단하느냐. 그리고 구성 멤버는 얼마냐. 제가 볼 때 50명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자유조선이라는 이름을 먼저 혹은 천리만 민방이라는 이 단체를 얘기하기 전에 이 단체의 이름과 함께 뜨는 에드리안 홍이 누구인지를 먼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에드리안 홍이 지금 이 신문 기사로 보면 35살로 나오는데, 제가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할 때 김문수 지사님하고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활동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2010년 무렵 한국에 나와서 전화 통화도 한두 번 하고 얼굴도 한번 봤는데, 이 친구가 활동을 하던 단체가 링크예요. 링크, LINK, Liberty in North Korea 약자로서 링크인데, 왜 이 친구를 알게 됐냐, 왜 이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했냐, 느닷없이 전화한 게 아니고, 제가 슈잔 숄티, 휴먼 라이츠 그 북한 인권 운동하는 슈잔 숄티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숄티하고 알고 이러니까 이제 한국에 그때 좀 렉처링을 하러 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난 적이 있고 전화도 한두 번 한 친구인데, 만약에 그 친구가 신문에 나온 기사에 나온 것처럼 지난달 22일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그 자료를 빼내온 천리만 민방위 10명 이 친구랑 같이 들어간 멤버의 진짜 멤버라면은 지금 다른 일간지에서 잽싸게 이 에드리안 홍이 북한 용병이라 하는 건 이건 완전히 인격 모독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2010년 내가 봤을 때는 20대 후반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열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고 난 뒤에 뭐 제가 뭐 선거도 떨어지고 연락도 안 하고 또 더 솔직히 얘기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열정도 좀 식어버리고 이러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 친구는
이 링크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혼자 회장을 안 하고 그 다음 이 회장을 또 다른 사람 물리고 하면서 회장이 바뀌어지고 이러면서 또 북한 관련 단체를 또 다른 이름으로 또 한두 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다른 신문에서 나온 얼굴을 보니까 내가 봤던 그 에드리안 홍하고는 얼굴이 많이 달라. 물론 내가 본 게 지금 9년 전, 10년 전 가까이니까 얼굴이 변했을 수도 있지만 그 다른 데서 내놓은 그 수염까지 이런데 조금 모습이 다른데 어쨌건 내가 받는 에드리안 홍이라면 이 사람은 북한 민주화에 목숨을 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2월 27일 하노이 회담을 앞에 두고 들어갔을까? 그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누가 일했어요? 김혁철 대사가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김혁철 대사를 이 하노이 회담의 중요한 소위 말하는 니고시에이트로 썼는 만큼 그 사람 컴퓨터에 엄청난 자료가 들어있을 거다. 미국과 협상할 내용이 엄청난 자료가 들어있을 거다 하는 것을 혹은 김혁철이가 미국 측하고 만나가 어떤 얘기를 할 내용인 것들도 전부 정리되어 있을 거다 싶어서 그거를 빼내기 위해서 들어갔다면은 단순하게 에드리안 홍과 플러스 나머지 9명 뭐 정찰총국이나 특정사 출신들이 소위 말하는 자유조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 사람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들어간 것보다도 자기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그때 들어간 거에 뒤에 FBI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FBI와 자유조선 간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아주 예민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다고 얘기한 것처럼 FBI가 그 들어가서 자료를 좀 찾아봐라 했을 수도 있어요. 에? 이런 단체가 생존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 뭐 속된 말로 표현해 자금도 필요하고 또 법률적인 이 보호도 필요하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뒤에 FBI나 CIA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또 왜 그러냐면 에드리안 홍 플러스 나머지 9명 지난달 2월 22일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쳐들어간 그 친구들을 미국이 빨리 스페인에 신병 인도를 하라 그러니까 FBI가 코대답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FBI라는 조직의 특성상 알아도 대답 안 하고 몰라도 대답 안 하는 단체니까 안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미쳤다고 너한테 넣은 거죠. 우리가 필요해서 활용하는 사람인데 이걸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우리는 정말 관계없는 단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FBI의 지금 대답은 뭐냐 하면은 노코멘트예요. 이 단체가 천리만 민방이라는 이 단체가 처음으로 자기들의 아이덴티티 내지는 자기 활동을 밝힌 게 언제냐면 2017년 2월이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이가 이 독살당하고 난 뒤에 아들이 SOS를 친 거야. 한 소리가 신변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한 소리를 빼돌려 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을 거예요. 미국으로 빼돌려주는데 얘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한 소리를 도와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네. 그러면서 이 단체들이 하고자 하는 활동의 진짜 목표가 뭐냐? 자기들이 여기 얘기했어요. 우리는 김정은 정권을 뿌리채 흔들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게 허풍치는 건지 뭐 실체도 없는 게 떠드는 건지 저는 허풍도 아니고 실체도 없는 게 아니다. 이게 어쩌면 아랍의 봄이 될 수도 있다. 2010년 그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이 일종의 시민혁명처럼 아주 탄압하는 정부에 대해서 일어난 그 중동의 많은 국가들, 이집트 이런 여러 국가들, 아프리카의 몇 국가들 한 10수개국이 들고 일어난 소위 말하는 독재 정권에 대한 반운동, 자유운동, 자유화운동 이와 비슷한 성격의 운동으로 번질 수 있는 불씨를 얘들이 던질 수 있지 않겠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FBI나 CIA가 뒤에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김정은이가 이 사건 두 번째 근거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냐. 2월 20일 같으면 지금 한 달 1개월 전 아닙니까? 사건이 이렇게 터졌는데 말이 없어. 왜 말이 없겠어요? 말이 없는 이유 둘 중에 하나야. 야들의 진짜 실체 파악하고 정보 파악하느라고 말이 없거나 아니면 인마들은 벌집이니까 건드리면은 내가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벌집 후자 나는 전자는 아니라고 생각해. 다른 데로 다 파악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후자라면은 왜 야들이 벌집으로 생각하느냐. 얘들을 벌집으로 생각하냐. 그리고 얘들은 무슨 근거로 김정은 정권을 뿌리채 흔들 거라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지난 2월 달에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서 자료 빼온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우리 할 거다라고 지금 떠드는 이유에 그 더 큰 일의 실체는 뭐냐. 저는 더 큰 일이라는 것은 김한솔이하고 관련된 일이야. 자기들이 김한솔이를 구해줄 때는 한솔이가 SOS를 쳐서 구해줬지만 한솔이 구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실제로 뭐 유튜브나 자기들 홈피에다가 떠들잖아요. 우리가 해줬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자기 아이덴티티를 자기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 크게 눈에 보이는 활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자금줄이 확고한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준다든지 아니면 하나 보니까 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사람 하나 진짜 완전히 북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1인당 한 3천만 원씩 드니까 그게 작은 돈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돈만 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하는데도 참 위험성도 있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러니까 리스크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이 일이 더 김정은이 여기에 쫄아넣고 쫄한 이유가 한솔이하고 관련되고 이 사람들이 한솔이를 구하고 난 뒤에 한솔이를 자기들의 그 단체의 이 심볼로 쓰려고 생각하지 않느냐. 제가 그 추정을 하는 이유는 이 단체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어떤 단체라든지 수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북한 소위 말하는 망명정부 이름은 그렇지 않아요. 딱 지어져가 망명정부 아닌데 한 4, 5년 전에 만들어 놔놓고 이 수장을 장성길 전 이집트 대사를 세우려고 생각했어. 근데 또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으로는 우리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김덕홍 씨 누군지 아시죠? 황장엽 씨하고 같이 내려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이분을 세우려고도 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연로하고 이 액티비티가 행동에 한계가 있으니까 또한 그뿐만 아니라 리더로 세웠을 때에 사실은 이 단체의 성격을 국제적인 이 홍보라든가 활동하는데 간판 스타로서 가장 적절한가도 고민을 했겠지. 그러다가 한솔이를 구해놓고 고민한 게 이건 저의 분석이에요. 한솔이를 실제로 우리가 이 단체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으로 쓰자. 그래서 한솔이를 이용해서 김정은 정권을 뿌리자 한번 흔들어보자.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뭐가 지금 제일 뼈아플 것 같아요? 뭐가 김정은이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경제, 뭐 핵화. 근데 핵 개발할 때 큰 소리 쳐놓는 이유가 뭐냐면 핵만 만들면 그 다음에 핵 경제 병진 정책 이 밥에 속고 있고 걱정 안 해도 된다 해놓고 원래 10년 소위 말하는 연설에서도 쌀밥에 고깃국 운운했잖아요.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 해서 자력갱생하라. 그 작년에 톤하고는 많이 달라.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심이 하루라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느낌인데 경제 때문에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건 뭐냐면 김정은의 정체성이야. 당신 백두혈통 아니야. 정통 백두혈통이 아니야. 노동당의 그 이 강령에 보면은 세습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가 백두혈통이라 해야 돼. 근데 김정은은 백두혈통이 아니고 후지혈통이야. 후지산 밑에서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저것만 고용미가 누구야? 제일 교포야. 어?
그 후지 혈통이에요. 근데다가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장남이라 해야 돼. 세습하기 위해서. 장남도 아니야. 진짜 장남이 누구야? 정남이야. 정남은 진짜 백두혈통이에요. 정남의 아들 한솔이가 진짜 백두혈통이야. 근데 이게 뭐 그래 대단한 일이냐? 대단한 일이에요. 북한 내부에서 제가 최근에 이게 북한 탈북자들 중에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군에서 고직으로 있었거나 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그런 친구들 뭐 탈북한 친구들이라고 다 생각이 똑바른 건 아닙니다. 딱 깨놓고 얘기해서. 근데 얘기를 해보면은 북한의 함경도의 저 오지라든가 자강도나 평안북도 이런 데 오지에서는 김여정이가 김정은의 동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더 솔직히 하면 감춘다는 거지. 그러면 이건 뭐냐? 자기 가족사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가족에 대한 걸 벌리는 것도 그렇게 뭐 당연한 걸로 인정하지도 않고 김정은이 끝까지 자기 김정은 생일 버전이 몇 개나 돼요. 84년 1월 8일, 83년 1월 8일 뭐 하여튼 뭐 그리고 태어난 것도 원산서 태어났다 뭐 마식령 스키장이다 뭐 어쩌고 여러 가지 어쨌든 백두혈통은 아니야. 노동당 그 소위 말하는 당의 저 규약이나 당 헌법으로 본다면은 당 법으로 본다면은 진짜로 백두혈통 누구냐? 방금 얘기는 한솔이야. 근데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한솔이가 야 3대 세습을 한 김정은이가 저 막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백두혈통도 아니다. 정통도 아니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민심까지 안 좋은 상황에서 경제가 점점 나빠지면서 최근에 중국과 북한의 무역 거래가 소위 말하는 대중무역이 북한 무역의 한 90%가 대중무역이에요. 2017년 같은 데는 무역액이 거의 연간 무역액이 7조 정도 됐어요. 그게 한 5.8 내지 6조가 중국과 거래야. 근데 중국 무역 자체가 지금 한 80% 이상 줄어들었어요. 90% 이상 줄어들었어. 돈 소위 말하는 하드 캐시가 들어올 데가 없는 거야. 에? 그런데다 미국은 지금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얻은 가장 큰 획득물이 뭐냐? 확신을 얻게 된 거야. 야, 김정은이가 원하는 게 종전선언도 아니고 물론 원하지만 급한 게 발등에 불이 종전선언도 아니고 주한미군 철수도 아니고 평화협정도 아니고 제재 완화라는 거지. 인마들 돈 때문에 호입 빠졌구나. 그러니까 미국은 하노이 회담 결렬이 하나님이 준 축복이야. 이제 진짜 확신을 한 거야. 이제 딴짓 하지 말자. 정말 돈 줄만 조금만 된다. 이러니까. 돈 나올 데가 없어. 그러니까 중국은 또 미국 무역 협상 때문에 호입 빠져가 지금 시진핑 무역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은 시진핑이 자기의 진짜로 2050년까지 집권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니까 미중 무역 협상 미국이 3월 1일 날 끝낸다 하더니 3월 말인데도 끝났네요. 오늘 아침에 블룸버그 뉴스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몇 달 더 갈 거라는 거야. 시진핑이 죽을 지경인 거지.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쳐다볼 여유가 어디 있어? 근데 미국의 눈치는 너 이 상황에서 말이야 우리 콩 사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생산하는 콩의 3분의 1이 중국이 사가는 거야. 콩 사가는 게 문제 아니다. 북한한테 돈 한 푼 주면 절대로 그냥 안 놔둔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바로 중국의 해운사 2개가 세컨다리 보이콧에 걸렸잖아요. 그 중에 해운사 하나가 바로 9월달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좋다고 손 흔들고 타고 간 번호판 없는 벤츠를 밀수시켜준 회사란 말이야.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뭐 김정은한테 뒷돈거래 하다가는 지모가지가 날아갈 그러니까 미국의 미중 무역 협상의 전략은 딱 이거예요. 서서히 중국을 죽이겠다. 근데 완전히 질식사로 죽이는 게 아니라 숨은 살아남을 가지고 경착륙이 아니고 연착륙 하도록 바라는데 우리 콩 사가고 뭐 제품 사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역체제를 이때까지 너희들 제3국 무역체제 이런 거지 발사기 같은 소리 하지 말고 WTO 체제에 들어왔으니까 자유무역체제로 너희들도 그 시스템을 따라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아라 이거거든.
그거 항복해주면은 결국 공산주의 체제의 이념하에서 남아있지만 경제는 자유무역 체제로 가는 거야. 그것만 해도 미국이 어마어마한 승리거든. 거기에 지금 코가 빠져 있는데 뭐 김정은이 와가 형님 돈 좀 주세요. 전번에 어떻게 싱가포르 회담하고 난데 도와준다 날 보고 미국에게 완전한 비핵화 약속하지 말고 좀 뒤로 좀 물러서 가지고 땡겼다 밀어라 하라 했더니 그 시킨 대로 했는데 지금 내 죽을 지경입니다. 이놈아 시끄럽다. 내가 니 쳐다볼 정신이거든. 내 코가 석자다 이러니까 바로 지금 김정은 어디 쫓아가냐. 러시아 쫓아가는 거야. 러시아. 김창석이 19일 날 보낸 것도 사실은 뭐 육자회담, 육자 수석대표 회담 그건 핑계야. 그럼 하루 만에 와야지. 19일 날 가가 23일까지 거기 엉덩이 문지르고 앉은 이유가 뭐야. 러시아한테 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는 거야.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김정은으로서 지금 돈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민심이 동요하지 않게 하는데 거기에 민심이 동요되도록 쑤시는 거. 돈줄 찾는 게 중요하지만 동시에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하고 싶어도 딱 여는 순간 이미 장마당을 통해가 돈 맛을 본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의 향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무슨 유일 영도 체제 웃기지 마라. 나는 밥 잘 먹고 진짜 쌀밥에 고깃국 먹고 달러 손에 좀 만져보고 내 새끼도 미국 한 보내보고 그 사람들도 사람들이에요. 이런데 그래도 천지도 그런 국민들 마음일 텐데 그래도 천지도 모르고 당신은 위대한 수령이고 북한이라는 게 사실은 공산주의가 신정주의야. 신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유일 영도 제도의 유일이라는 건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고 종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우리 하나님 부처님 마호메스 다 유일한 존재니까 가시라고 쓸 때 그 각 종교마다 스몰 g를 쓰는 게 아니라 대문자 g를 쓰잖아요. the god으로 쓰잖아.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이 the god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당신이 뭐라고? 교포의 딸이야. 교포의 아들이야. 그리고 뭐 김정남이가 진짜로 백두혈통이라고. 당신은 백두산 밑에서도 안 태어났고. 그런데 형님을 죽여? 그리고 또 고용님 밑에 태어났는데도 김영철을 제끼고 그 혈통 속에서도 첩의 아들로 사실은 엄밀하게 첩은 아닙니다. 정식 결혼을 했지만 김정은이 5번이나 결혼 혹은 결혼 안 하고 산 여자 부인이 5이니까 그나마 고영이하고는 결혼해가 살았지만 첫 번째 부인이 아닐 뿐이라는 거죠. 근데도 거기에 정식 장자도 아닌데 지가 톡 붙들고 앉아가지고 내가 이 정통성 그리고 내가 유일영도 체제의 유일영도자다. 주민들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나서가지고 자유조선이라는 이놈 단체들이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가가지고 자료를 훔쳐가 나간 놈들이니까 죽여야 되겠다 이카는 순간 북한 주민들 자유조선이 뭐고 이러면 자유조선 김정은의 정통성을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폭로하고 공격하고 북한을 민주주의화 만드는 단체다라고 사람들의 말이 덮어지게 되면은 이건 자성자박이 아니라 자폭이야, 자폭.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긴장하고 있는 게 자유조선이 하는 것처럼 우리 더 큰 일이 있다. 지난달 2월 22일 날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가가지고 무슨 파일 몇 개 찾아온 거,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니다. 앞으로 큰일 할 거다. 두고 봐라. 어떤 큰일? 김정은 정권은 뿌리째 한번 흔들어 놓을 거다. 뿌리째 흔드는 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백두혈통 정통성이 아니다라는 걸 터뜨리는 것보다도 더 큰 뿌리째 흔드는 건 없어.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한 이 몇 명 안 되는 소수로서 더더구나 지난 22일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들어간 사람들이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미국에 있는 북한 이름 그냥 임시 이름으로 망명정부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오늘 성명문을 이 사람들이 낸 게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침입한 것도 아니다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폭행했고 침입하고 폭행까지는 안 해도 무리를 써가면서 심리적인 신체적인 압박을 가하고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냥 에드리안 홍 콜롬비아 대학 출신 학생이 나이는 35살이라 해도 이 친구가 무슨 들어가서 폭력을 위력을 가할 가능성도 없고 더더구나 이 친구가 뭐 몸에 칩을 심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자료를 대화하면서 다 찾아올 수도 없고 결국 대사관에 있는 친구들이 덜덜 떨었을 거라는 거지. 그럼 누가 들어가서 덜덜 떨게 했냐 이거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들어간 멤버들이 북한 정찰총국 출신들 중에 탈북자 출신으로 탈북자 혹은 진짜 훈련된 특수군 혹은 특전사 이런 멤버들이 아니었겠나. 그렇지 않다면 이걸 대사관에 사람 오면 비상벨 눌려가지고 경찰 불러가지고 빨리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이 들어가가 뭐 압력으로 야 자료 내놔 이렇게 하면 밑에 비상벨 버튼 눌러가지고 경찰 오라든지 SOS를 안 쳤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못했다는 것은 그 무력을 혹은 그 위력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숫자적으로도 10명이라는 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얘들은 정보기관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기보다는 아예 북한에서부터 철저히 북한에서의 생활에서의 자기들의 배경 자체가 평상시에 훈련이 됐고 정보를 다룰 줄 알고 정보를 빼낼 줄 알고 정보를 갖다 줄 줄 알고 그리고 그 정보를 필요한 기관과 손도 잡을 수 있는 수준이 된 사람들 아니고 일반 탈북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너 돈 줄게 그 자료 찾아오라 덜덜 떨다가 대사관이라는 게 시장 바닥이 아니야. 빵집이 아니야. 식당이 아니야. 그냥 저 밥 먹으러 왔는데 좀 들어가도 됩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들어간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워요. 그리고 시큐리티가 얼마나 타이트해. 근데 거기를 밀고 들어갔다라는 것은 뭔가 전문 요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요원이 FBI에서 따로 비밀리 했다 하면 이렇게 FBI가 어설픈 자기들이 돈 주고 밖에 있는 사람을 채용해가 이런 식으로 안 할 거라고. 두 번째, 만약에 자기들이 채용했다면 이 사람들이 나아가 우리는 자유조선이다라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 사진 찍은 거 유튜브 내보냈거든. 한 소리 얘기하는 것도 유튜브 내보내고 할 리가 없다는 거지. 2017년에도 자기 단체라는 거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자유조선 자기들 말로는 이렇게 우리는 미국 어떤 정부로부터 돈을 안 받는다. 정부 공식적으로 돈 받을 수가 없죠. 그냥 왜 우리가 이 탈북민을 위해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북한 자유화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감동해가 뭐 어떤 학생들 자기 모금운동회가 3천만 원도 내놓고 200만 원도 내놓고 700만 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트를 사는데 이게 전 세계에 뭐 몇 개의 링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 링크라는 건데 링크라는 단체 자체는 이런 프로페셔널한 요원들을 가진 단체는 아니지만 에드리안 홍이 처음 자기가 시작한 단체인 만큼 이건 이거대로 지분은 확산이 돼 나가고 그 뒤에도 내가 볼 때는 북한 인권 단체라든가 부시가 아들 부시 대통령 끝나고 난 뒤에 만든 게 이게 북한 이 인권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직접은 아니고 미 국무부 자금으로 그건 공개적인 자금이에요. 뭐 뒷돈이 아니고 이렇게 돕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뒤에서 이 자유조선을 서포트해주는 친구들은 결국 미국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지금 특히 비핵화 문제는 뭐 목도 쪼라봤다가 뭐 한번 관세도 해봤다가 뭐 의자도 빵 차고 나와봤다가 아니면 I fell in 혹은 we fell in love 너하고 나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온갖 이게 혼돈이 올만한 온갖 쇼를 다 하고 있지만 미국의 공식적인 지금 정책은 뭐냐면 북한과 대화를 해서 비핵화를 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낸다는 게 공식적인 정책이니까 이 차제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국의 FBI가 혹은 법무부가 혹은 CIA가 뒤에서
너 자유조선 같은 단체 만들어 서포트 해가지고 너들 완전히 김정은 정권을 흔들라 한다. 이 얘기는 절대 못해. 왜냐면 김정은하고 대화를 할 때의 조건이 뭐냐면 김정은이가 첫 번째 얘기한 게 내 체제는 유지해 주는 거지. 내 목숨 살려주는 거지. 그래 그건 내가 지켜줄게 하고 트럼프가 약속했으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은 너 정체성, 너의 정권, 너의 목숨 자체도 흔들겠다라고 미국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조선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미 국내 어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일간지는 바로 에드리안 홍이 북한 이게 용병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근거가 뭐예요? 북한 용병이라고 얘기하는. 어? 그래 이런 단체 도대체 북한 민주화를 원한다. 남북 통일을 원한다. 신정체제하고 통일할 생각은 없잖아. 공산주의하고 통일할 생각은 없잖아. 더더구나 남북 국민들이 연방제라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쓰는데 연방이라는 것은 이념이 같을 때 연방이 되는 거예요. 이념이라는 무슨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가 무슨 연방이 돼? 국민들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거죠.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국민들도 개돼지 수준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게 연방이라는 건 나란히 사이좋게 가는구나. 누구 말 맞다나 한때 뭐 옛날에 우리 통일정책 얘기하니까 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옆에 나란히 누워 있기만 하면 애가 생긴다. 이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낮은 단계 뭐 김대중 시절 때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게 둘이 나란히 가다 보면 언젠가는 딱 합친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기본적으로 이념의 체제, 정치 체제가 바뀌어야 되고 경제 체제도 전혀 다른 거야. 이건 자유시장 경제, 그거는 기획경제 혹은 계획경제란 말입니다. 요새는 배급경제라는 용어를 안 쓰지만 이 펀더멘탈리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될 게 너무 많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DNA가 전혀 다른데 어떻게 연방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대대로 되려면은 정말 통일부 앉아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잔머리 굴리고 세금 탈루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나마 이번 장관 후보자 중에 그래도 제일 낫다라는 식으로 총리가 칭찬할 게 아니라 이런 단체들을 도우는 게 바로 통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뭐하지. 김정은만 찾아보고 바라보고 상사병에 걸리니까 김정은이 우울하면 나도 우울해지는 게 충성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바로 나와가지고 북한 용병이라는데 만약에 에이드리안 홍이 내가 만난 그 에이드리안 홍이고 링크를 만든 에이드리안 홍이고 그 후에 북한 인권 활동을 계속하는 에이드리안 홍이고 슈잔 숄트하고 같이 북한 인권을 다루는 그 문제에 목숨을 걸고 있는 에이드리안 홍이라면 북한 용병이란 말은 인격 모독인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고 그거는 정말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분의 공유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